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저는 집 근처 산에 매일 운동하러 다니는데요. 벌써 봄 기운과 봄 냄새가 나면서 겨울을 밀어내고 있는 봄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혹독한 겨울을 밀치고 봄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도 봄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오늘도 힘차게 살아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5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는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진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극단적인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나르시시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를 딱 자르듯이 나르시시스트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일시적으로 나르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나르시시스트라고 단정 지으며 꼬리표를 달아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르시시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진단을 해보고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와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를 대하는 심리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신의 위치도 파악해 보시면서 나르시시즘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스펙트럼은 0에서 10까지인데요. 0은 자기를 극도로 내세우는 것을 꺼려하면서 조심스러워하는 에코이스트이고요. 10은 극단적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나르시시즘이 변하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은 일정한 스펙트럼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극단적인 0이나 10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아파 누워 있는데 누군가가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또한 기분이 가라앉아서 기분 전환을 누군가가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 병들 때, 슬플 때, 허전할 때, 이런 정서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에는 나르시시즘이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1이나 9에 위치한 삶도 그리 좋지 않은 상태이며 고통 속에 있어서 자신의 상태를 빨리 알아차리시어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0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누군가가 보살펴주고 챙겨주려는 것을 불편하면서 거부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언뜻 보기에는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특별히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나쁜 것이라고 어릴 적부터 주입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즘 스펙트럼에서 2와 3, 7과 8의 영역에 들어가 보면 0과 10에서 발견했던 강박적인 경직성은 습관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보다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스펙트럼 2에 위치한 사람들은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기분에 사로잡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끔찍히 사랑해줘도 그 사랑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조차 요청하는 방법조차도 모릅니다. 10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들이 아주 특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감쪽같이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하고 있으면 이들의 뻔뻔함, 오만함, 멋대로 자기식대로 자격을 부여하는 행동에 화가 나실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어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고 자기 자신이 법이고 자기 자신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논리는 모두 다 옳은 것이냐 말을 합니다. 자기는 특별하기 때문에 모든 게
오롯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고 자기 이외의 기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규범과 규칙까지도 힘 있는 누군가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여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도 띄워주는 특별한 매력을 발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원할 때에만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쓸모가 없다면 그들은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에는 그들의 특기인 책임 전가를 하게 됩니다. 부부지간에 상대방의 핸드폰을 보고 바람핀 것을 알게 되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바람피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남의 핸드폰을 왜 들어봤냐는 그 사실로만 이야기의 중심을 끌어가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함께 걷다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걷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 왜 빨간불인데 건너세요? 라고 말을 하면 정상적인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 그래?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바빠서 그랬는데 라고 말을 할 텐데 나르시시스트 아버지들은 이 녀석이 아버지한테 말대꾸하는 것 좀 봐. 못된 녀석이구나 라고 혼내면서 심지어는 회초리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 아이는 황당한 아버지의 태도로 이 아이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지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아버지의 혼란스러운 행동에 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일관성 있는 태도는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책임 전가로 누군가를 일부러 괴롭히느라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밖에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수치심, 두려움 등 자신에게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끊임없이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원치 않는 부분이 완전히 남의 일인 양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면서도 가스라이팅인지 인지를 하지 못하면서 정작 주위에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할 때면 그 조언들을 모두 자신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가스라이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들의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 본인이 만들어 놓고는 떠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처럼 원망하게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사실이나 진실한 마음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자체도 싫어하고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서만 찾으려고 하니 나르시시스트의 변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나를 지키는 심리 전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나 또는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수치심, 불편함, 분노, 특히 이상화를 불러일으키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감정이 어떤가를 자각해서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고 있음을 알고 상대의 정체를 파악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가 빗나간 수치심을 나에게 투사하더라도 되갚아주고 싶은 충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에게 도전하지도 말고 그를 깨우쳐 주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어디까지나 무의식적 차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 섣불리 간섭했다가는 나 자신이 희생당하거나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는 쪽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공존해야 한다면 나르시시스트를 위에서 내다보듯 심리를 잘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셔서 자신을 잘 지켜내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